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출제 범위는 국민건강의 관리 부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국민건강의 관리는 2장에 속해 있습니다. 1조 목적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량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국민건강 증진 사업은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 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보건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영양 개선은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건강관리는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4가지 종류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찍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책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있고 이 보건의 날부터 일주일간은 건강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의 기본 목표, 추진 방안,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 추진 방법, 인력의 관리 및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국민건강 증진 기금의 운용 방안, 그리고 건강 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 증진 지원 방안, 관련 통계, 정보에 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것들은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인력관리나 국민건강 증진 기금에 대한 내용들이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특히나 건강증진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건강 취약 집단,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소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그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다음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운영계획안, 결산,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주요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을 임원의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원에 해촉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이나 정책 분석, 종합계획 수립 지원, 위원회 운영, 기금 관리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게 되고요. 얘는 법인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이 개발원의 경우에는 기금이나 정부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총칙이고요. 다음, 국민건강의 관리 2장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는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건강 확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그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이나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그러니까 자녀나 혼인 이런 데에 큰 장애를 줄 수 있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상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 광고의 금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광고 내용에는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내용, 이런 건강비법, 침령술 광고, 건강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고 못하거나 아니면 광고 내용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금연 및 절주 운동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건강상 해롭다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나 주류의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는 그 주류의 판매 용기에 경고 문구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 아니면 임신 중에 음주를 하게 되면 태아의 건강에 해롭다. 이런 경고 문구들을 그 주류 판매 용기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류라는 것은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게 되고요. 다음 그 시행령의 별표에 보면 주류 광고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 광고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 광고를 하지 않는데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방송 광고, 라디오를 통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방송 광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 광고, 그리고 영화의 상영 전후의 방송 광고에는 주류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목의 시설이나 장소, 행사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시설이나 택시 운송 사업 등 그 자동차 승객을 승차하거나 하차시키는 데 대기하는 장소, 여기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주류 광고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절도문화 조성이나 알코올의 남용, 의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한 조사나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주구역의 지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음주의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을 일정한 장소에 한해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요. 이제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는 금지되게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금연을 위한 조치고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은 이렇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만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장소에는 담배 자동 판매기가 설치, 판매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성인 인증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담배 자동 판매기가 설치가 불가능하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그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종 청사,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은 전체 구역이 금연구역이고요.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6인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도 상점가, 관광 숙박업소, 3명 이상의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그다음에 PC방이 해당이 될 텐데 일반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등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흡연을 위한 피해 방지나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라든가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가 허가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출입이 안 되는 곳에는 담배 자동 판매기가 설치가 가능하고 지정 소매인이 판매가 운영하는 영업장 내부에도 담배 자동 판매기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해서 설치된 흡연실도 허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 세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담배 자동 판매기는 설치가 불가하겠습니다. 이 외에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이죠. 그다음에 휴게소에 있는 음식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 제과점도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전체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입니다. 담배가 포장지의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1호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면하고 뒷면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 이것은 담배가 포장지의 앞면, 뒷면에 사진을 포함해서 게시를 하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이외에도 흡연이 굉장히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경고 문구나 아니면 타르 흡입량이 흡연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담배에 포함된 각종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도 인쇄에 대해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 상담 전화의 전화번호가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경고 그림이나 경고 문구도 담배가 포장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고 그림이나 경고 문구는 담배가 포장지의 50% 이상의 크기로 표시가 돼야 되고, 경고 그림의 경우에는 아까 앞뒷면에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30% 이상의 크기를 차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앞뒷면에 경고 그림들을 표기를 하는데 상단에 표기를 해야 되고요. 앞면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되 30% 이상 크기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 그림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굉장히 잘 눈에 띄게 해야 되고, 이때 사용하는 글자체는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랑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그림 등의 표기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표기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담배에 대한 광고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구조 4에 보면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지정 소매에 있는 영업소 내부에만, 그러니까 영업소가 내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소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에는 담배에 대한 광고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의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탁하는 행위는 네, 할 수 있고, 품종별로 연간 10회 이내, 그렇다고 해도 1회 낼 때 이쪽 이내에 대해서만 그 잡지에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고요.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제선의 항공기,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를 영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에 한해서만 담배 광고가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에서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흡연자에게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한다던가 유도한다거나 여성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권고 문구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국민의 건강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 또한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금연 지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은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연 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에서 시설 기준이 잘 이행되고 있나, 이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고 흡연 행위를 감시하거나 계도하는 역할, 그리고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을 상실한다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 사정이나 질병, 부상 등을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이 해촉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의 관장입니다. 제11조고요. 그 보건교육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을 관장하고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보건교육에 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총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 상태, 건강이식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자원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자격증이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나오죠. 그래서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보건교육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보건교육사는 1급에서 3급까지 있고요.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15조 영양 개선 부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 영양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국민의 건강 상태, 식품 섭취, 식생활 조사 등 이 국민영양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필요 요원이나 시설 등을 확보해서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 사업에 속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얘들은 보건소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소에 가면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이게 건강증진 사업에 속하게 되고 보건소장이 주로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암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이 이렇게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과 교육실, 시청과 교육 장비, 건강검진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운동지도실, 운동부와 검사 장비, 영양관리, 구강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검진입니다.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부담금, 기금 등 이것들로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에 따른 부담금을 부가 징수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사업이나 아니면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그 밖에 자료의 개발, 관련된 사업 등을 할 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하고요. 제4장, 5장은 보칙과 벌칙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아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